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뚜렷해요. 고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환율이 잡히니까. 자, 그래서 더블 빅스텝을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10월 달에 빅스텝을 했어요. 0.5포인트. 예상을 깨고 0.25도 예상을 했었는데 0.5포인트를 올려서 10년 만에 3% 기준금리를 만들었어요. 언론에서 예측하기를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집값 하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게 금리잖아요. 자, 금리를 또 올리니까 집값 하락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빙하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11월 달에도 또 올린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3.5포인트. 자, 미국은 한 4.5포인트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11월 달에 올려도 한 1포인트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도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어떤 그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거든요. 지금 3.5%대 금리만 돼도 8% 주담보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단. 물론 하단은 한 5%대지만 일단은 상단이 8%대까지 나온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자, 정부의 목표는 이 물가 상승을 잡는 거거든요. 자, 그거 안 잡히면은 재정 파탄이 일어나고 환율은 폭등하고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고 외환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근원물가 상승률이 4.5포인트로 전월 4.4포인트보다도 올랐다는 거예요. 올릴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올린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한 번 더 0.5포인트 빅스텝으로 한 3.75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예대금리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한 번 올리고 연말에 한 번 빅스텝을 한 번 더 하면 예대금리가 최소한 5% 또는 금리가 센 데는 한 6%대까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6%대까지 주면은 돈이 다 적금 예금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주식시장에 있는 돈, 부동산에 있는 돈 다 팔아서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주식 투자해서 6% 수익률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어떤 수익률 상품을 사서 6%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가를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집을 사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주담대가 8%대가 되니까 돈은 다 은행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연말에 빅스텝까지 하면.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올리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감내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감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시경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집값이 떨어져야 물가가 떨어지거든. 집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간. 미 연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파악하고. 이거는 사실 전 정권에 있던 금융위원장인가요? 고승범 그 양반도 이렇게 생각해서 규제를 했잖아요. 강하게 규제를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났는데 그런 같은 맥락 같아요. 이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물가가 안정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정부의 핵심 정책의 방향이에요. 정책의 방향. 물가를 잡겠다. 추경호 부총리도 긴축 재정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집값을 잡겠다. 금리를 올려서 집값을 잡고 그 집값을 잡은 걸 가지고 다시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잡은 다음에 다시 환율을 잡겠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정책의 방향을 읽고 그대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집값의 안정화 방향이에요.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방향.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올 들어 그 무역 수지가 한 300억 달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8월 상품 수지, 수출 마이너스 수입 해가지고 적자가 한 44억 5천만 달러. 자, 이렇게 되니까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단 0.5를 올리니까 3%대 기준금리가 됐는데,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0.25 올렸는데도 굉장히 시장이 충격이 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구축 시장, 청약 시장 다 올스톱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급급매 아니면 거의 안 팔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사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나온 통계에서 한 38만 가구의 고위험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아파트냐면 부채밖에 안 나오는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찬처음에 끝나는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그대로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매물 쏟아져 나오지, 연끌한 사람들 매물 쏟아져 나오지, 이런 고위험군 아파트들 쏟아져 나오지, 그리고 분양권 쏟아져 나오지. 매물은 금리를 올리면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최대의 상수다. 최대의 상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리면 진짜 또 충격을 받는 게,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이 청약시장이에요. 왜냐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분양가 자체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금리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 가격 자체도 고분양가니까 현재 시세하고 비교해보면 또 앞으로 시세 차익이 또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이. 자, 지금 현재도 그 대출금리가 상단이, 뭐, 4개 은행을 보면, 뭐, 7.1포인트, 7%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번 빅스텝을 한번 더 오면 주담보 상단이 8%대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미 이 금리는 이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차라리 집을 팔자. 차라리 집을 팔고 적금으로 갈아타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냐면 지금 한 4.5포인트까지, 연말이면 한 5포인트까지 금리를 주니까, 뭐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적금으로 갈아타자. 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또 금리를 많이 올리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겠죠. 이제 월급으로 다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은 이 생활의 어떤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IMF가 경고를 했어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폭풍 구름 물려와 내년 경기 침체 상황은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자, 유럽 에너지도 유럽은 에너지를 충격받을 거고 올해보다 내년에 겨울에 심각할 것이다라고 IMF에서 경고를 했어요. 최악은 아직 오진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IMF라든지 JP 모건의 CEO라든지 유명한 근로들이 어떤 최악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이 남아있다라는 거 남아있다. 포브스에서는 유럽은 100%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사실 지금도 경기 침체인데 내년이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겠죠. JP 다이먼은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과 미국이 경기 침체면 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거기다 중국도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뭐 기업들 아주 작살 나는 거예요. 우영할 수 있어요. 그 주식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좀 부실한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돼. 차라리 주식도 그런 조금 적자 많이 나는 회사들은 우량주로 빨리빨리 갈아타서 옮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심각한 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은 뭐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은 침체는 없다. 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뭐 우리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피크치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은 경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럴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경기 침체로 뭐 거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게 지금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문제도 계속 된다라는 거야.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 밥값이 올랐잖아요.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올랐는데 이게 뭐 내년 된다고 12,000원 같은 게 10,000원으로 안 간다는 거야. 이제 고질적으로 간다라는 거야. 중국의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중국은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수출도 막혔고 수입도 막혔고 경기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포브스나 JP 모건에서 내년은 극심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시장도 큰 금융 위기가 안 오더라도 뭐랄까 주식이 슬슬 빠지는 아주 힘든 장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반등 주고 실실 빠지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하단에서 상단까지 이렇게 짧게 어떤 그 박스권 그러다 또 빠지고 그런 투자자에게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장기 침체로 가는 거고.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사실은 뭐 개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기업들이 더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 감당할 임계치를 이미 벗어났다라고 그래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현재 3.2인데 또 4.5%로 올린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버티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한 5% 6% 되면 그 사람들 그 부채를 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팔아 먹을 데가 없는데 뭐 온 세계가 경기 침체로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 먹냐고. 자, 포브스는 그 주담보 모기지 금리가 거의 2배 오를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리면 부동산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이 부실해지는 거야. 그때는 또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악재만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위험에 대비해라. 내년이 더 심각하다.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딱 그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IMF, 뭐 JP 모건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제일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다주택자예요. 이 사람들 지금 요즘 다주택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알고 보면 뭐 그러니까 다주택자 됐겠지.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다주택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걸 갚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계속 급매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전세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아주 삼중고,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전세값, 폭락, 전세값, 약세,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 삼중고에 이미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버티면 되겠지. 금리가 피크 치면 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금리가 피크 친 다음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때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금리가 피크 칠 때는 경기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진다는 거야. 그땐 버틸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미분양이 증가할 텐데 지금 이미 요번에 대구에서 분양을 하나 했는데 뭐 칠성더 오페라 힐스테이트 이거 576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89명이라는 거야. 이거 입지가 그런대로 뭐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난다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심지어는 특공으로 한 302가구가 나왔는데 한 명이 신청했다라는 거야. 이게 이 정도로 청약 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붙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물가 폭등,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위기가 오면 신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거야. 퍼펙트 스톰. 자, 보세요. 금리 인상을 하면 거래가 멸종이 되는 거야. 그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자, 거래가 멸종되니까 매매하려고 하던 물건들이 전세로 증가를 해. 전세 증가하니까 전세가 안 나가. 안 그래도 요즘 이제 깡통 전세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 기반도 깨졌어. 그럼 역전세가 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놔야 돼. 그럼 구축 물량이 증가해.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미분양이 매수세는 사라졌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급매물이 나오는 악순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분양권도 계속 매물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은 계속 쏟아지는데 매수세는 계속 사라지는 시장. 뭐 그 시장인데 그게 계속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버블이 거쳐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한 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그 부작용을 뭐 연준도 알고 한국은행도 아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 뭐 물가를 안 잡으면 이게 뭐랄까요? 삶의 생태계도 깨지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야. 모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고 좀 대비하셔야 돼. 자, 오죽하면 지금 강남에서 마피가 1억짜리가 등장했잖아요. 이거 제가 몇 개월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강남에서도 마피가 나온다고. 결국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분양받은 사람인데 1억 손해본 거야. 괜히 분양받았다가 1억 손해본. 강남도 마피가 나오고 강남도 곧 미분양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쉬시면 돼. 그리고 뭐 주식도 사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도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내년까지 푹 쉬시면 돼. 그리고 방송도 보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 저점 매수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밖에 더 안 해요. 방송이라는 건 성격이 그래. 이거 앞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오니까 뭐 금융위기가 온다. 주식 폭락한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방송에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 방송 같은 것도 보지 마시고 보면 사고 싶다니까 사지 마시고 뭐 그러실 필요 없어.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지금은 이런 강력한 버블이 꺼지는 어떤 그 퍼펙트 스톰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엔진이 돌고 있어. 돌고 있다니까. 이 시장이 그렇게 돌고 있어. 그 강력한 엔진이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은 계속 가겠다라는 거잖아. 금리 인상을 멈춰도 경기 침체가 100% 온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쉬는 게 최고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